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위반 건축물. 그 중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는 무단 증축입니다. 오늘은 거래 후 뒤늦게 폭탄처럼 터지는 무단 증축 문제를 법령부터 판례까지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위반 건축물이란 건축법, 주차장법, 소방법 등 여러 법령 기준을 어기고 지어진 건축물을 말합니다. 특히 무단 증축은 허가나 신고 없이 바닥 면적, 층수 등을 늘린 경우를 말하죠.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단 증축, 무단 용도 변경, 불법 가설물 설치, 구조, 설비 기준 위반, 인허가 제한구역 침범. 이런 위반 사실은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무단 증축 등이 문구로 기재돼 거래 시 핵심 하자 정보로 취급됩니다. 무단 증축은 어떻게 법적으로 규율될까요? 핵심 법령들만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축법 제11조에는 증축은 허가 대상이다 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허가 없이 증축을 하면 즉시 위반 건축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14조에는 신고 대상 증축도 있다. 즉, 일정 규모 이하라도 신고 없이 하면 불법이다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걸 다시 해석하면은 일정 규모라면 허가 대신 증축 후 신고만 하면 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법 제79조에는 시정명령이 있는데요. 철거나 원상 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 말은 위반 건축물에 지정되면 허물거나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달라 이런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제80조의 2 부분에는 이행강제금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된다는 뜻인데, 한마디로 철거를 하거나 원래 상태대로 되돌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벌금을 때린다 이런 뜻이 되어서 위반 건축을 범한 사람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가해서 언젠가는 철거나 원상 회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게 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 책임이죠. 매도인이 이러한 위반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차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증축했다. 이것은 위반이며 이것이 적발되면 행정처분, 민사분쟁, 더 나아가 형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매수한 건축물에 위반 건축물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겠지요. 이럴 때 법원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실제 판례들을 참고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가 되겠는데요. 이 판례는 사실상 매수인, 즉 원고가 패한 판례가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판례에서 법리 위주, 즉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인이 매수한
건축물에 위반 건축물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내리게 된 사건이 되겠는데요. 역시 법원은 불법 증축이 존재한다면 이는 하자나 중대한 결함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게 건축물 대장에는 비록 위반 건축물에 대한 기재가 없었더라도 매수인이 현장 검증에서 충분히 위반 건축물, 즉 무단 증축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법원이 판결해서 매도인의 편을 들어준 판례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는 매수인 입장에서 그 손해가 명확히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건축물에 비록 위반 건축물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현장 검증을 통해서 위반 건축의 사실, 즉 무단 증축의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이는 매도인만의 책임이 아니다. 매수인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인지해야 되고 지자체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면, 즉 매수인에게 이러한 명령이 떨어진다면 공식적으로 위반 건축물임이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가 인정된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판례는 원고, 즉 매수인이